이번 시간에는 회전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 회전하여 다각형을 한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만든 입체 도형인데요. 회전체라고 합니다. 이 회전체는 다면체가 아니라서 다면체와 회전체를 나누어서 배워요. 자, 그럼 먼저 이 회전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자. 회전체라는 것은 회전체, 여기 하나의 직선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이걸 회전축이라고 할 거고,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을 회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직사각형의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했을 때 1회전시킬 때 생긴 입체도형인데 원기둥이 생깁니다. 이렇게 회전체라는 것은 한 직선, 회전축이에요.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평면도형, 직사각형을 회전하니까 원기둥이 생겼고, 직각삼각형을 한 변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면 원뿔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원을 지름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하게 되면 구가 생겨요. 그래서 평면도형을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라고 할 겁니다. 얘는 다면체가 아니죠. 왜냐면 겉면이 다각형으로 둘러싸이잖아요. 다각형이 아니라 곡면입니다. 곡면. 자, 회전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보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학생처럼 직사각형을 한 변을 축으로 하여 회전하게 되면 1회전했을 때 원기둥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직각삼각형을 한 변을 축으로 해서 1회전시킬 때는 원뿔이 생깁니다. 원뿔. 자, 마지막으로 반원을 지름을 축으로 해서 회전했을 때는 구가 생깁니다. 이 세 개를 우리는 회전체라고 부를 거예요. 원기둥, 원뿔, 구. 물론 회전체는 굉장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회전체 다시 한번 정해 볼까요? 회전체는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 좀 길지만 회전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회전축.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첫 번째는 직사각형, 회전축이 L일 때 직사각형을 회전해서 원 기둥을 만든 그림이고요. 두 번째 회전축이 M입니다. 이때는 직각삼각형을 회전해서 만든 원뿔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때 요 L과 M을 우리는 회전축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모선입니다. 모선. 모선이란 말은 다른 입체도형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회전체에서만 사용하는데요. 이 모선이라는 건 뭐냐면 회전체에서 중에서도 특히 옆면을 만드는 선이 있습니다. 옆면을 만드는 선. 직사각형에서는 회전축의 대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빗변이 모선이 되는 거예요. 모선. 자, 이거는 좀 메모를 해주세요. 모선이란 말은 회전체에서만 사용하는데 옆면을 만드는 선입니다. 옆면을 만드는 선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모선. 옆면을 만드는 선. 모선. 이 모선이란 말은 회전체에서만 사용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아주 가끔 봅니다. 모선. 자, 그 다음에 원뿔대를 볼게요. 원뿔대. 뿔대라는 말은 각뿔대에서 배웠듯이 뿔을 잘라서 만든 입체도형이에요. 그럼 원뿔대는 원뿔을 자르겠죠? 그죠? 근데 자르는데 그냥 자르면 안 되고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입체도형이에요. 자, 원뿔대라는 것은 여기 원뿔이 있어요. 그럼 밑면이 있겠죠?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입체 도형을 우리는 원뿔대라고 불러요. 원뿔대. 자, 원뿔을 밑면과 평면으로 자르면 두 개의 입체 도형이 생기는데 작은 원뿔 하나와 원뿔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원뿔대의 용어를 보면 밑면은 당연히 두 개가 있죠. 위아래, 그죠? 자, 그리고 옆면은 곡면입니다. 높이는 똑같아요. 기둥처럼 똑같아요. 기둥이나 뿔대나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회전체이기 때문에 이 옆면을 만드는 선, 이 선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회전했을 때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 모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자. 이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1회전시킵니다. 자, 그럴 때 얘는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회전축을 한번 거주고요. 얘는 원뿔을 위아래로 붙인 모양이 생길 거예요. 원뿔을 위아래로. 자, 원뿔을 위아래로 붙인 모양,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원뿔을 위아래로 붙인 모양.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뿔, 자, 입체처럼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4분원을 반지름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했을 때는 뭐가 생기냐면 얘는 반구가 생겨요. 반구는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얘는 반구가 생겨요. 이렇게 회전에서 생기는 회전체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평면으로 자른 단면 어떤 모양일까? 단면.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면을 단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두 가지 방법으로 자르는 거야. 첫 번째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겁니다. 1번.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은 모두 원이 됩니다. 원. 모두 원이 생겨요. 단면은 모두 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거예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릅니다. 자, 그러면 단면은 어떤 성질이냐면 기둥은 사각형, 직사각형, 뿔은 삼각형, 구는 원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평면으로 자를 때 이 단면은 모든 단면은 서로 합동이에요. 서로 합동이면서 그 다음에 서로 대칭인 도형이에요. 회전축의 대칭인 도형입니다. 회전축으로 접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칭인 도형이 생겨요. 자, 그래서 회전체의 성질 대표적인 거 1번, 2번 우리가 이제 평면으로 자를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1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수 있다. 그러면 단면이 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수 있는데 이때 생기는 그 단면은 항상 합동이고 대칭인 도형이다. 선대칭 도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전체의 성질인데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입니다. 이거 1번이죠? 그죠? 1번. 단면은 항상 원입니다. 두 번째 2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입니다. 2번. 얘는 단면은 항상 합동이에요. 모든 단면은 서로 합동이고요.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선대칭 도형.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여기에 원뿔대 2번은 뭐냐면 원뿔대입니다. 원뿔대인데
원뿔대를 한번 잘라볼게요. 원뿔대를 잘랐는데요. 첫 번째,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요. 그러면 단면은 원입니다. 원. 자, 원이 생기는 거예요. 원. 두 번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요. 그러면 얘는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개도를 우리가 이제 건널비를 계산할 때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건널비를 계산할 때 우리가 전개도를 그립니다. 건널비 계산할 때 기둥의 전개도는 우리가 항상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중요한 거 여기 옆면입니다. 옆면을 직사각형이 되도록 전개도를 그리면 건널비를 계산하기 굉장히 쉬운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 옆면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뭐의 길이와 같다고요? 뭐의 길이와 같을까? 원주. 그렇지, 원주. 여기서는 밑면이 원래는 자, 원주가 정답이고요. 정확하게는 밑면이 둘레예요.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원주가 맞고요.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옆면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건널비 계산할 때 우리가 원의 넓이, 원의 어, 자, 여기 반지름이 R이 있어요. 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자. 이때 원주 공식 기억나요? 원주는 뭐예요? 원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주. 한번 외워보자. 2 파이 R이에요. 2 파이 R.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있죠? 기억나요? 원의 넓이는? 파이 알제곱. 그렇지. 파이 R 제곱. 자, 이거는 외워두세요. 우리 좀 이따가 요 원의 넓이 원주, 이 원주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니까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원주와 원의 넓이. 자,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뿔의 경우 전개도를 그리면 자, 부채꼴 하나와 밑면은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때 이 중심각을 몰라요. 이 중심각을 알 수가 없어요. 반지름 R과 이 원주 L 이 두 개만 알 수 있어요.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파이 알제곱 곱하기 360분의 x. 그렇지. 근데 요 중심각이 만약에 x면은 그렇게 구하는데 전개도에서는 이 x를 중심각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가지고 2분의 1 rn. 그렇지. 2분의 1 LR 또는 RL인데 보통 스펠링 순으로 해요. LR. 이 공식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부채꼴의 넓이가 바로 원뿔의 건널비가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원뿔 대의 전개도 한번 그려볼래? 요거 전개도 틀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 원뿔 대를 밑면과 두 밑면과 모선으로 잘라서 펼쳐.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이거는 많이 틀리는 거를 설명해 줄게. 일단은 얘는 원뿔의 일부죠. 그죠?
원뿔이었잖아. 그러니까 원뿔을 이렇게 잘라서 펼치면 부채꼴이 된다는 건 이해하죠. 그죠? 이렇게 부채꼴이 된다는 건 이건 알겠죠? 그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 윗면은 어떻게 될까요? 윗면. 이거를 보통 이렇게 선으로 긋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윗면도 마찬가지로 곡선이 호가 됩니다. 호.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지우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위쪽에다가 두 개의 원,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원뿔대의 전개도가 됩니다. 라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